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일 주말 그 특집 방송 전체적인 시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종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꼭 그 댓글에 대해 뭐 정확하게 뭐 이주식이 올라가나요? 뭐 떨어지나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뭐 AI처럼 뭐 상세하게 대답할 그러한 법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큰 이익을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3,100명, 100명 정도 이제 되는 유튜버고 할 거예요. 수익도 안 납니다. 수익도 안 나. 여러분이 이거 구독하는 광고료도 뭐 1년에 잘해야 뭐 한 1,000원이나 될까? 다 합쳐봤자 1,000원밖에 안 돼요. 그 불만이신 분들은 제가 2,000원을 드릴게요.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저한테 그 수익의 일부분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뭐 당신 때문에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웃고 말아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문제, 저기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저야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나서 저를 만약에 10%든 5%든 준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수익 나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차피 수익 나도 제가 뭐 여러분들을 왜 안 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유튜브란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어쩌다가 뭐 그게 도움이 돼서 뭐좀 수익 뭐 약간의 뭐 도움이 됐다. 그러면 뭐 커피값으로 뭐 몇천 원에서 뭐 돈만 원. 많이 줘봤자 정말 크게 수익 나서 뭐 100% 이상 나면 아니면 그 이상 뭐 나면 50%라도 이상 나면 10만 원 정도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선인 겁니다. 커피 한 잔 그냥 조언을 해줘서 그게 도움이 됐다. 그 정도의 그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 운영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여기서 큰 거를 얻을 수는 없어요. 큰 걸 얻으려면 큰 돈을 주셔야 돼,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기분 따라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경우 저도 뭐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겠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안 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체계에서 너무나도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이 체계는 굉장히 냉정한 거고, 저같이 이렇게 방송을 일주일에 뭐, 4번 이상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불합리한 구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용돈도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을 요구해도, 저는 그냥 마지막에 결국,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가 되고 그런 도움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후원하고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저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엄청 미비해요. 정말 뭐, 저, 초등학생 용돈 정도 된다고 칠까요? 예. 그것도 좀 중산층이나 뭐이 정도 되는 애들. 그죠? 아니면, 뭐 그렇죠.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그냥 아이스크림 값 정도 법니다. 한 달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거를 여기서 원할 수도 마셔야 돼. 예?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뭐, 뭐 별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예? 본인들이 책임지고, 필요 없, 뭐야, 저기 하면 뭐 던졌다가 저가에 사시든 결정을 하십시오. 예? 저는 그냥 제가 팔고 그랬으면 뭐 팔았다는 얘기는 하죠. 그죠? 자, 이제 제가 8월 코스피가 어마무시하게 빠질 예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뭐 코스피나 이런 거 선물 옵션 뭐 이런 걸 해서 뭐 돈을 벌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걸 보고 뭐 하락에 배팅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그걸 벌었다고 해서 제가 뭐 물론 번 사람이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맞췄어요. 우연히 맞췄죠. 자,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미국장이 조종이죠. 미국장도 많이 빠질 위치입니다. 그죠? 일봉이에요, 일봉. 나스닥만 보죠. 다우도 뭐 비슷합니다. 자, 주봉 역시도 이제 꺾였어. 오일선이 꺾여서 이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왔어요. 조정 구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이에요. 추세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데까지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으로 완전히 기울은 거죠. 하락으로 완전히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추세가 바뀐 겁니다. 하락 패턴으로. 자, 월요일 우리나라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가 떨어지면서 어쨌든 이제 8월에 얘네도 뭐 문제가 많죠. 예. 국채 재조정부터 뭐 여러 가지 얘네 8월에 미국 애들도 아마 좀 스펙타클하게 막 올랐다 빠졌다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추세는 우선은 하락 추세예요. 얘네도. 자,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일봉이에요. 자, 엄청 올라갔죠? 네, 엄청 올라가던 주식이 이제 꺾였어요. 자, 꺾였는데 잘 보시라고. 자, 하락도 홀수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3개, 5개, 음봉이. 자, 근데 음봉이 요거보다 요게 더 길죠? 그럼 만약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다시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요 봉의 길이 있죠? 요 봉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죠? 이거보다 더 빠진다. 그죠? 빠지는 것도 이렇게 빠져요. 예? 기본이야. 월요일 날 더 빠지겠지. 어? 위로 좀 올라간다고 사면 큰일 나.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 진 누구지? 뭐, 진성균인가? 뭐, 그 사람 뭐, 아직도 뭐, 대지주 그거, 뭐야, 10%, 뭐, 10억대로 떨어뜨려도 문제없다 이러고 있고, 버티고 있고, 정책위장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떨어뜨려야 된다, 다시 올려야 된다. 뭐. 아직 그런 뭐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싸우죠. 혼란스럽죠. 예, 혼란스럽기 때문에 빠져요. 예, 혼란스럽기 때문에 빠져요. 그리고 빠질 자리죠. 빠질 자리예요. 빠질 자리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지 뭐 여기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자기들은 못 버티겠다 이거 빠지는 거. 그럼 던지라고. 어? 아, 근데 나는 다시 올라올 거다. 분명히 주식들이 이렇게 차트가 가다가 지금 못 가는 주식들은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이렇게 고를 팔 거라고. 고를. 다시 이제 어쨌든 올라오는 주식도 있겠죠. 자, 이제 이 구간을 갈 거야, 이 구간. 이 구간을 갈 건데, 반등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 자기는 여유 자금이다. 뭐, 3년, 5년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갖고 가. 근데, 나는 다음 달, 아니면 나는 뭐 열흘, 뭐 있다가 뭐 써야 돼.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언제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예측이 돼? 예측이 어떻게 돼?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계속 여기서 팔 수도 있지. 그럼 손해야. 그죠? 손해죠. 뭐 여기 어디서 샀겠지. 갈 줄 알고. 그죠? 잘 판단해 보시라고. 본인들의 주식을 내가 얼마 샀는지 1대 다수야. 내가 다수의 그런 거 언제 샀고 어떤 종목을 어떤 마인드로 몇 년, 몇 달간 가져갈지 몇 년간 가져갈지 이걸 내가 다 어떻게 노트에 적어놔. 그죠? 그러면서 찍 그냥 뭐 어떤 종목 그냥 뭐 올라가나요? 대한전선 올라가요? 아유, 그런 사람한테는 저 길 가는 저 뭐야 그 좌판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시오. 올라갈지 떨어질지. 똑같은 거야. 어? 물어보는 사람이 올라가나요? 그럼 나는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대답도 똑같은 거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곧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 책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이 내일 갈 것 같아도 굳이 얘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당신이 올라가면 나한테 5%나 10% 수익 준다는 그런 보장 해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그 대충 자신의 그 역량을 넓히라고. 역량을 넓혀야 돼. 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마. 의지해서 여기서 뭘 의지해? 나 이거 방송 하나 해봤자 1,500원 벌어. 1,500원. 어? 1,500원 버는 놈한테 뭘 의지하냐고. 어? 좀 자본주의에 맞게 사셔.
주봉, 코스피 주봉인데, 주봉이 이만큼 빠져서 5일선까지 깼어. 그럼 내가 그랬지. 봉이 더 길어진다고.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더 길게 빠져야 돼. 자, 이 길이 봐봐. 길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이 봉 길이가. 그럼 요번 주에 엄청 빠지겠지. 그럼 5일선 다는 거지. 주봉상 이제 조정이 끝나는 거야. 그죠? 5일선 그죠. 다음 주에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5일선 찍거나 뭐 하회할 수도 있지. 그죠? 꼬리 달고. 자, 이 주봉으로 봤을 때 다음 주는 뭐야? 엄청 빠져.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럼 자기게 이 지금 주식들이 안 오른 거는 그냥 바닷물 속의 수초 같아. 그래갖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냥 다 이렇게 숙여.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올라갈 때도 잘 안 올라가지. 그지? 예, 정책주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가요. 아니면 재료가 나온 주식. 그런 주식들 아니면. 자, 그랬을 때 내 주식이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이 구간을 가는데 그러면 주말에 들어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던졌다가 주말에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5일선을 안 찍는다면. 그죠? 5일선을 안 찍는다면 조정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주 정도에 저점에 사자. 만약에 그 주식이 재료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죠? 그렇게 맥점을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코스피 뭐 선물이나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물 옵션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예,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참고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알고 있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주봉은 이제 5일선까지 조정이 다음 주에 보이고요. 월봉을 봤을 때도, 자, 월봉을 봐도, 자, 보십시오. 여기가 5일선입니다. 아직 5일선도 안 찍었죠. 자, 미국도 5일선을 안 찍어서 이격을 줄이고 있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5일선을 찍겠죠. 물론 찍고 하회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데, 공포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만 밑꼬리를 단다는 생각에서 하회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열어놔야 돼. 그래서 시간을 좀 뭐 3년이나 최소한 1년 이 정도의 여유 자금이 들어가 있어야지. 여유 자금이 아닌 돈들은 빨리빨리 탈출하던가 뭐 아니면 재료가 나올 것 같으면 버텨. 그죠? 그거를 뭐 계속 떨어진다고 나를 붙들고 뭐 징징거려봤자 답이 나오겠냐고. 뭐 1,500원 벌려고 방송하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몇천만 원 사놓고선 그걸 요구하면 어? 그게 자본주의에 맞냐고. 그죠?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나한테도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 대신. 경험으로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은 좀, 예측을 하란 말이야. 버틸까, 어떻게 할까. 나는 버텨. 물론 나는 이제 금요일 날 급한 돈은 필요해서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손해도 안 보고 좀 수익이 나 있길래 그냥 정리했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우선은 돈이 급하니까. 자, 그랬어요. 왜요? 이번 주도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또 월요일날 뭐 좀 올려주면은 뭐 돈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팔고 돈이 좀 뭐 그래도 계속 있어도 되고 뭐 어쨌든 버티면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야지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 그냥 코스닥도 비슷해 코스닥은 안 볼게요 코스닥은 솔직히 말해서 조정이 금방 멈출 거야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자 코스닥 한번 차트 보면은 월봉만 봐도 얘는 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물론 여기서 꼬리 달 수도 있지만 얘는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그래. 물론 꼬리 달면서 뭐 이런 데까지도 빠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가 개폭락한다. 또 써줄게. 진짜. 내가 그때도 써줬잖아. 제목 자체가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빠진다. 자, 코스피는 어마무시하게 빠진다. 8월 둘째 주. 날짜도 써줘? 8월 4일부터.
이렇게 아예 그냥 방송을 나중에 이거 다시 틀어줄게.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빠진다. 8월 4일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8월 4일부터 빠진다. 이렇게 날짜도 써줄게. 그래서 이 정도 써주면 엄청 친절한 거야. 1,500원짜리 방송에서. 어? 그죠? 자, 8월 4일부터 엄청 빠져. 엄청 빠져. 그리고 빠져야지만 나중에 거기서 뭐 어쨌든 힘들게 바닥을 잡겠지. 바닥을 쉽게 안 잡아. 어? 그냥 뭐 찍었다, 5일선 찍었다 반등한다. 무슨 뭐 장난해? 초등학생이야? 어렵게 잡아 안 나올 것 같다가 어떻게 질질 끌고 뭐 횡보시키다가 바닥을 잡으면 8월 달이나 뭐 9월 달에는 또 반등이나 뭐 횡보를 해도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지만 반등을 다시 하겠죠.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은 조정자리에서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뭐라 그러지 말. 조정자리죠? 어? 조정자리 아니야? 아니냐고. 거의 좀 못 찍었지. 좀 그래서 더 찍을 줄 알았는데 그냥 못 찍고 갈 수도 있지. 재수 없는 거는 기울기를 계속 꺾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좀 꺾어졌지. 약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지났을 때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 완전 나중에 그냥 쭉 밀려.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쭉 밀린다고. 그건 되게 재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완전히 아사리판 가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거와 함께 환율을 잘 봐라. 와, 이것까지 가르쳐줘. 1,500원 방송에서 진짜 환율까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환율을 저는 좀 세세하게 보기 때문에 자, 환율을 보시면 자, 이 일 거래일을 보면 이날 이후에 갑자기 1,400원대로 이때 한번 싹 올라갔는데 도시락 포탄 던지듯이 우리 그 뭐지? 재경부죠? 기획재정부. 거기든 어디든 뭐 한국은행이든 여기서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환율 조작을 했어. 우리나라가 아직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을 해. 환율이 뛰는 건 자연스럽다.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통화를 더 많이 풀어서. 심지어 얼마나 급하면은 뭐야 직접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우리가 공산국가야? 어제 자본주의에서 공동분배 이런 게 되는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급해. 그걸로 다 부가가치세나 좀 올리고 사람들이 뭐 빵이라도 사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수 같은 데 뭐야? 여수 화학단지 완전 아작났지. 여수 내 후배도 여수 아파트 내놨는데 안 팔려. 계속 떨어져. 계속. 안 팔려. 자, 여수는 그래서 뭐 했어? 국가에서 그 지원 사업, 산업단지 망가진 그 시 같은데, 뭐, 이런데 그 당첨됐죠. 그래서 4천 명인가, 근로자들, 실직한 사람이나 뭐, 1일 그 노가다 뛰기 이런 사람들 4천 명 신청하는데 아침부터 줄을 엄청나게 섰죠. 4천 명이 오바됐죠. 그죠? 근데 결국 4천 명밖에 못 주잖아. 57억인가 뭐 그 정도가 배정받았죠. 그것도 당첨된 거 아니야, 여수시가. 자, 이런 정도로 거의 공산국가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 돈을 계속 찍어서 분배해줘. 이러다가 빚도 다 갚아주겠어. 30억, 20억 집 사느라고 빚이 다 갚아주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갚아줘도 돼. 근데 문제가 뭐야? 환율이 개폭등한다. 자, 환율이 개폭등하면 우리한테 당장 오는 게 뭐야? 인플레는 미국도 지금 인플레 그 관세를 붙이니까 수입하는 물건들이 엄청 뛰잖아. 뭐 라면 뭐 걔네들 뭐 저거 뭐야 불닭볶음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것도 관세 붙어갖고 엄청 올랐다고. 그죠? 미국 애들도 물가가 올라가서 뭐 진짜 1억 벌어도 연봉이 1억이라도 거지 생활한다고 월세 사는 월세. 그것도 엄청 꾸진 방에서. 그 정도로 미국의 인플레가 지금 초급등하고 있어. 자, 얘네는 그 대신 긴축통화기 때문에 환율에 문제가 없어. 자,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돼? 환율이 문제가 돼. 원화? 아니, 뭐, 막말로 계속 빚도 갚아주고 원화를 계속 찍어내도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플레 플러스 환율에 노출이 돼. 환율. 자, 그래서 이 환율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로 계속 이렇게, 뭐, 1,400원대 오면 이제 눌러주잖아. 그죠? 이게 언젠가 쇼트가 나거나 앵꼬가 나지.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와. 그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환율이 상방으로 뻥 열릴 거야. 분명히 얘기해줬어. 야, 1,500원짜리 방송에서 환율을 얘기해주네. 미치겠다.
3천 그 뭐야 3,100명 구독자인데 이런 걸 얘기해줘. 응? 자, 환율이 기울기를 언젠가 꺾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이 상승 우량주야 상승하는 우량주. 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이 언젠가는 이제 이런 시계로 막 갈 거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그죠?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환율을 못 잡을 거다. 외환보유고가 앵꼬 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내가 환투기 세력이라도 우리나라 공격하기 좋지. 그러면 뭐 회사들 싸질 거 아니야. 부도도 많이 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영끌족들 다 털리는 거지. 지금 경매 건수가 어제 그 9만 1,000건 정도 됐죠. 평균이 6만에서 7만 건인데 9만 1,000도 많죠. 조만간 10만 건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렇죠? 10만 건이 뭐야? 15만 건도 가고 그러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언제 해소돼? 이거 해소되려면 5년 이상 필요하죠. 경매도 안 나가. 경매도 안 해. 돈이 말라갖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을 어쨌든 올려보겠다는데, 올린다고 그러면서 세금으로 뭐 더 털어먹으려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국회의원들도 다 사짜지. 예? 믿을 사람은 본인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있는 분은 뭐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니면 뭐 부처님을 믿으시고 뭐 알라를 믿는 분이 있다면 알라를 믿으십시오.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버스쿠셔 해서웨이 관세 충격 뭐 경고 현금 보유가 사상 최고 육박. 자, 버크셔를 좋아하죠. 여러분들 다 따라하고 싶어 하죠.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 자, 버크셔에서는 현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계좌에 현금이 많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 두 명 드네요. 예, 두 명 들어. 한 200명 중에 두 명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현금이 많아야 되죠. 사실은 그래요. 현금이 많아야 되고,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신의 그, 뭐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 상장돼 있죠? 그게 지금 15% 정도 주가가 빠졌거든요. 15%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도 안 사요. 얘네 자사주를 많이 사죠. 그죠? 왜 안 살까요? 비싸다는 거예요. 아직도 비싸다. 이 사람이 보는 견해가 맞겠죠. 미국도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다? 그 고가놀이 하는데 들어가서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미국장은 더 우리나라보다 버블이 더 심해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이런 사람들. 자, 우선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들이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환율만 터지면은 환율 때문에 이 기존의 그 가상금리가 엄청나게 붙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10%대를 넘기겠죠. 향후 한 2년 정도 안에. 그죠? 그러면 지금 대출금리 뭐 4, 5%대 내던 사람들 더블 내야 돼, 더블. 그러면 뭐 300만 원 내던 사람은 600 정도를 내야 됩니다. 돈 잘 벌죠, 대한민국 사람들. 600만 원, 뭐, 무섭죠? 그리고 500 내던 사람은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000만 원. 그것도 환율이 어느 정도 잡혀서,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가 10%짝으로 잡힐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잡힐 수도 있겠죠. 뭐, 그 전에 뭐가 터져요?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영끌족들이 이제,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실채권, 그러니까 부도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거죠. 3개월 이상 연체.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선은 뭐야, 이 경매가 이제 폭증하고, 뭐 연체율이 폭증하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 좀 있으면은 이제 대출금리가 환율 하나 지금 막고 있는데, 환율이 뭐 당장 안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언젠간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대면은 비대면을 또 하려고 그러죠. 삼성이 뒤에 있고 이 비대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격 의료 그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추렁추렁 거려요. 자, 이 경로당의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실시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제약
전달 또 쟁점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조제약을 이제 이 남원시가 스마트 경로당 시범 사업 그래서 했는데 지역사회가 이제 난색을 표했다. 왜 그러냐면 이 이게 조제됐을 때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약국 가서 타와야 되잖아. 이 수령하는 거. 그죠? 진료 후 뭐 고혈압약을 타러 가는데 이 대리수령 등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왜? 엄마가 못 걸어. 근데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딸이 가갖고 이게 결국 대리수령이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해결해 나가야 돼요. 진짜 제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남원시에서 이런 거를 이제 경로당을 위주로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는 먼저 경로당이나 장애인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떤 약분 그러니까 병에 대한 뭔가 그런 범위는 충분히 이런 비대면으로 결국 가겠죠 보안에서.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은 뭐 비대면 주식들도 날아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 다 짰는데 늦어지는 토큰 증권 법제화에 흥 깨진다 해서 여기 나왔어요. 8월 1일자로. 그래서 이 증권사가 특히 이제 판을 깔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샌드박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제화, 법으로서 이제 보장을 받으니까 판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선제적 STO 플랫폼을 구축한 이제 회사들이 뭐 갤럭시 모니터리, 핑거, 서울옥션, K옥션, IT센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부터 ITI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는 여전히 느린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8월 초에 이제 법을 우선 그 과나 뭐 이런데 상정을 해야 되죠. 상정만 해도 좀 기분이 좋은데 상정됐다가 또 폐기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이제 폐기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돼야 된다. 특히 이제는 증권사들도 인원을 다 뽑아놨고 이미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증권사가 이거를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죠.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근데 국회에서 법을 안 밀어줘요. 계류 중이다. 그죠? 규제 공백.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STO 법안 5건에 대한 논의가 불발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없으나 시간 부족이 문제였다. 그래서 8월 초 다음 주쯤에 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O는 8월 달, 늦어지면 9월 달까지 정책주 중에서 그나마 갈 건데 이 법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주가를 계속 좀 올렸다 뺐다 이렇게 계속 뺀다. 계속 뺀다. 그러다가 이제 상정됐다 하면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간다. 그죠? 엄청 빼놓고 상한가 한번 간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차트를 만들겠죠. 그래서 STO 관련주들은 좀 매수를 저가 있을 때 하십시오. 요즘 요번에 조정 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스피어가 이제 무슨 무슨 헬스케어 회사였죠. 비대면 하는 그 회사와 합병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그 인피리어트 헬스케어인가? 뭐 하여튼 그 헬스케어 회사를 사장이 인수를 했어. 사장이 이제 상장사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했죠. 비대면 하는 회사. 얘네를 인수했는데 그러면서 얘가 2002년 정도인가 이 스페이어라는 종업원 5명밖에 없는 뭐 몇천만 원짜리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대표이사야. 얘가 이스페어 이걸 통해서 이제 얘가 미국에 발이 넓게 사잖아. 그래갖고 미국의 그런 일감을 따올 수 있다. 우주항공 관련된 스페이스 A 뭐 그런 사업 같은데. 그러면서 얘가 이 회사랑 얘랑 합병을 시켰죠. 그러면서 얘네가 기존의 의료 AI 뭐 원격 의료 이런 거 하면서 이 우주항공 사업으로 나간 거야. 우주항공 사업. 우주항공 사업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4천 원대였어.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하다가 사장이 좀 영업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불화가 심하지.
그래서 회사 가치를 엄청 올려서 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다달이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대박을 터뜨렸어. 그 사장이 발이 넓긴 넓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그죠? 그래서 이 민간 우주 발사 업체 스페이스X 이게 이제 머스크가 하는 거죠. 여기 최초로 10년 알파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1차 벤더가 된 거지. 우리나라 최초에 최초. 그래서 스피어가 상한가에 간 거예요. 상한가. 그래서 보시면 2024년 스페이스X의 벤더 코드를 확보한 후 이번 계약을 토대로 2035년 말 10년간 니켈, 초합금 등 고성능 특수합금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어가 드디어 이제 오늘 막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지금 거의 2만 원 근처 갔는데 그래서 이제 스피어가 이제 우주항공 대장주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HVM인가? HVM을 제가 계속 얘기했죠. HVM하고 이제 제노코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근데 지금 이제 스페어는 뭐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상승을 이제 그만할 것 같고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VM은 이제 신고가 뚫었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은 이제 더 가겠죠. 근데 이제 HVM이 상한가를 이제 천천히 들어갔던 이유는 HVM이 특수합금을 잘 만드는 전문 회사고 제2 공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캐파가 늘어났는데 스피어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뭐 이런 그 미국에 이제 납품하는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은 HVM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HVM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스피어와 함께. 자, 그럼 두 종목 보고 재료코까지 보면서 오늘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보시면요. 지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예를 보려면요. 일봉을 보시면은 뭐, 이제 점상을 갖죠, 점상. 주봉, 월봉. 자, 월봉을 보시면, 얘가 한 2만, 이건 찍겠네. 22,400원. 정확하게 U자역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때 얘기했어요, 요때. 요때 얘기했어요. 4,000원, 3,900원, 뭐 4,500원 요 사이. 그러고 나서 계속 올리고 쉬고 올리고 쉬고 올리고 도지에다가 이제 요번 달부터 쭉쭉 가네요. 쭉쭉 가겠죠?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겠네. 월요일이나 이럴 때 월요일 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매도해야 되는 화요일쯤에. 월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좀 정리하고 화요일 날 정리하고 스피어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 뭐 상한가 가겠죠. 조금 정리하던가 그다음 화요일 날 다 정리하셔야 돼요. 화요일 날이면 이 가격 가거든요. 22,410원. 화요일쯤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화요일. 그래서 근데 모르니까 또 월요일 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상한가 가도. 스피어를 보시면은 많이 간 거예요. 자, 이게 차트로다가 좀 긴 차트로 보시면은 대단히 많이 갔죠. 이렇게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세를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정도 엄청 심했어요. 조정도. 와, 조정이 엄청 심했죠. 근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달수로 계산해 보면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1년 동안 상승했네. 1년 동안. 1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가 뭐야? 1,600원. 거의 2,000원이라고 칩시다. 2,000원부터 상승해서 2만 원까지, 2만 1,000원까지, 거의 2만 원까지 상승하겠죠? 딱 10배네. 그죠? 정확하게 10배를 보고 1년 동안 작업을 한 거죠. 그죠? 거의 10배 작업을 합니다.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이 정도면. 그죠?
어쨌든 10배 가려면 1년은 가야 돼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그때 그 스피어가 이 우주항공 사업 그전에 스피어가 아니라 무슨 인피니티 헬스케어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회사랑 합병할 때 기존에 있던 스피어 회사가 너무 종업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기꾼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영업력으로 뭐 벤더는 뭐 2023년에 따놨네요 벌써. 이제 매출이 즉 정식 계약이 없었던 거죠. 10년 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에 납품한다. 요즘 같을 때 환율도 이제 올라갈 텐데 좀 좋은 시그널이죠. 한 2,000원대, 2만 원대 넘으면 정리를 해야죠. 그죠? 뭐 주식이 뭐 계속 뭐 미국의 뭐 스페이스에서 한다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가겠냐 이거죠. 이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어느 선에서는 잘라야죠. 그렇습니다. 한 2,000원에서 출발해서 한 2만 원까지 10배 보고 1년 동안 작업했던 겁니다. 주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달 보고 6달 보고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페어스 A 다음에 HVM을 한번 보죠. 자, HVM 역시 이게 1만 원대도 깨졌다가, 2만 원대도 깨졌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재밌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그죠? 여기, 요거를 못 뚫고 있었죠, 요거를. 요때 뚫었네. 요때 뚫었다가, 자, 요때 뚫었죠. 보시면. 자, 요때 뚫었다가, 또다시 요 고점을 요번에 뚫었네. 그죠? 요번에도 고점을 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월요일 날 고점. 월요일 날 한 20% 이상 가겠죠? 월요일 날 고점에 정리하시라. 자, HVM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 여기도 있을 텐데 월요일 날 고점에 정리하시라. 왜 그러냐면 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요번에도 당연히 뭐 이 가격대니까 뭐 4만 원이든 3만 9천 원이든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올려놓으면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얘는 뭐 얘가 그 애를 통해서 납품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뭐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윗꼬리 달고 다시 5일선까지 뭐 빠진 거나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빠지고 다시 뭐 쭉쭉쭉 여기서 좀 항구하다가 갈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HVM은 나중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뭐 이렇게 갈 주식인데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대비 해봤을 때, 자, 만 원에 시작해서 4만 원대 가니까 현재는 한 4배 정도, 4만 원 간다 치고 4배 정도 상승한 거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쭉 가겠죠. 그렇습니다. HVM은 지금 중간 정도, 중간이나 뭐 그 정도, 3분의 2 정도 간 거예요. 미래 가치를 대비했을 때는 뭐 10만 원은 무조건 넘겠죠. 그렇습니다. HVM은 월요일 날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동안 얘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고점을 뚫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채운다고. 또 뚫으면은 또 뚫으면 또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고점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저점에 다시 살 수 있죠. HVM이었습니다. 제노코를 보죠. 제노코. 자, 제노코는 지금 차트가 관계 없어요. 재료 얘 같은 경우가 우장 테마가 오면 막 다시 위로 올라서 꽂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 지금 주봉상이 완전 저점이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월봉상 보면은 들어갈 자리, 들어갈 자리. 그죠? 완전 들어갈 자리죠.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죠? 얘는 이제 그 우리나라 뭐야 항공 우주항공인가 뭐 KAI인가 걔가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걔네랑 같이 협력으로 그죠? 한국 항공우주산업 있죠? 얘가 이제 최대주가 됐죠.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러면서 이제 제노코를 키우겠다.
대놓고는 이제부터 저점만 잡히면 조만간 요번 달든 다음 달에 이제 상승하겠죠. 얘도 상승하고 뭐 또 쉬었다가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죠? 마치 누구처럼 좀 전에 봤던 그 그죠? 스피어, 이 스피어처럼 얘도 가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긴 안목으로 공략을 한다면 이제 제노코를 사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달리는 말에 타고 싶다 하면은 HBM을 월봉상 저점에 기다렸다가 사야죠. 그죠? 월봉상 저점이라서 월봉이에요. 꼭 챙겨들어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상한가 간다고 해도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쟤도 많이 밀려요. 그럼 다시 2만 원대 후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주항공 테마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확실한 이러한 뭔가 매출 전환 이런 게 뭐 계약이 있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개폭락을 해도 상한가를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대놓고는 숨은 우주항공 또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특별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맞아요. 자본주의에서. 자기의 몸빵을 해서 몸으로 때우던, 몸을 투자하던, 그 공부를 하던, 시간을 투자하던, 예? 책을 보던, 뭔가 그런 투자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그만큼 또 얻는 거지. 그런 투자도 없이 그냥 뭐 어떤 착한 유튜버가 자기가 물어보면 내일부터 가요 해서 내일부터 빡빡빡빡 뭐 상한가 가고, 그건 환상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그런 걸 자꾸 뭐 물어보는 분도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야 뭐 아무렇게 대답해도 되죠. 그죠? 어차피 뭐 저야 이거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강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냥 대답해도 되죠. 내일부터 가요, 모레부터 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다 맞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틀리죠. 틀릴 확률이 높아요. 예. 하락장에서는 제가 맞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요. 상승장에서는 한 5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올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돈에 대한 관념, 그죠? 뭔가 예측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돈이 과연 시세를 먹을 시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뭐 종목처럼 그러한 뭐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십시오. 스피어처럼 그러한 뭔가 시세를 내는 거를 다 견딜 수 있는 돈인지 최소한 1년 10배 먹으려면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몇 달 안에 써야 된다. 그러면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거의 못 낸다고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털 때까지 웬만하면 주식은 안 가요. 개인들이 많이 털어야지 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기사가 없어졌네. 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부동산도 뭐 좀 하지만, 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월가나 뭐 유럽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중국 자본이 지금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짱깨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외국 계좌 뭐 그런 계좌들이 산다고 해서 엄청난 뭐 고도로화된 뭔가 AI도 이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중국 자본은 무식하게 뺄 때는 무식하게 빼죠. 중국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주식 많이 사고 그러면 뭐 알짜배기 회사 같은 거 중국이 많이 먹겠죠. 그죠? 그런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뭐 없는 데는 뭐 알아서 뭐 중국이 또 알짜 기업들을 많이 또 먹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또 좀 안 좋은 주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버티실 분은 버티시라고. 버티실 분은 버티시고, 나는 뭐, 긴급 자금이다. 그런 분들은 돈을 빨리 빼시는 게 좋죠. 물론 뭐 그 기간에 뭐 재료가 나온다. 근데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죠. 요번에 그 우주항공처럼. 근데 재료가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좀 털고 그러면 재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네,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